안녕하세요. 코인노래방 인테리어 전문업체 JK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코인노래방 인테리어 공사를 하실 때 전체적인 공사 순서와 그리고 각 공정별로 주의하실 점들이나 체크하실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코인노래방 공사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적인 인테리어 공사 현장들과는 이제 소방법이라든지 뭐 전기 관련된 이런 법규들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공사를 또 진행을 하셔야 되고 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공사 순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나열을 해드리고 그리고 공정별로 주의하실 점들이나 특이사항 그리고 체크하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계 공사, 도면 작업이죠. 두 번째로 칸막이 공사, 세 번째로 냉난방, 전기, 소방 공사, 그리고 네 번째로 출입구, 방화문 틀 작업, 다섯 번째로 목공사, 여섯 번째로 방염, 필름 작업, 일곱 번째로 도장 공사, 여덟 번째로 도배, 아홉 번째로 출입구 문 시공과 벽면부 유리 시공, 열 번째로 냉난방, 배기 공사, 전기 등 작업, 소방 자탐 기구 설치, 11번째로 방염 쇼파 작업, 12번째로 반주기장 공사, 13번째로 노래방 기기 세팅. 이렇게 전체적인 공사 순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그럼 각 공정별로 주의하실 부분들이나 체크하셔야 될 부분들에 대한 각 품목별로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계공사예요. 설계공사는 도면 작업이죠. 네, 코인노래방 같은 경우는 소방법에 대한 부분이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소방법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지키고 인지를 하셔서 도면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피난로의 거리나 방향, 그리고 복도의 폭, 문 열리는 각 출입구의 문 열리는 방향까지도 신경을 써서 소방법에 맞게끔 도면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간과를 하고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허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꼭 이 부분들, 소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계하실 때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가다 이제 저희 업체 쪽에도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시면서 코인노래방 공사를 진행하시다가 점주분께서 인테리어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을 해주셨는데 이런 소방법 때문에 허가가 안 났다, 허가를 못 내고 있다, 아니면 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조언을 구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공사에 대한 부분을 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끔씩 문의가 들어오기는 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기는 좀 힘들어서 많이 저희도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꽤 있고요. 같은 인테리어를 하는 동종 업체로서 또 뭐 이렇게 속상한 부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면 작업부터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칸막이 공사예요. 각 실을 코인노래방 같은 경우는 이제 실이 많이 나눠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각 실을 나누는 칸막이 공사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소재가 있겠지만 ALC 블록을 이용을 해서 각 실의 칸막이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간혹 가다가 뭐 이런 경량이라든지 여타 뭐 목공 작업들로 칸막이 공사를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방음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뭐 이런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꼭 각실의 칸막이 공사를 ALC 블럭으로 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칸막이 공사 시에 주의하실 부분은 각실을 나누는 칸막이가 바닥에서 천정까지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나눠져야만 소방법에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천정까지 꼭 각실을 개별적으로 막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벽체와 천장과 만나는 부분들, 이런 틈 부분들에 방화 실리콘이라든지 방화 폼을 이용을 해서 꼭 충진을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도 법규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지켜서 시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배관들이 지나간 뭐 이런 타공되어 있는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꼭 충진을 꼭 해야만 소방법에 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을 하셔서 공사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냉난방, 배기, 전기 소방공사인데요.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는 각 룸의 개수가 많은 형태의 매장이기 때문에 냉난방 시설 자체를 각 룸마다 개별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매립 덕트의 형태로 시설을 해드리고 있고요. 배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간과를 하시고 안 넣는 경우들이 꽤 있긴 해요. 하지만 코인 노래방 같이 각 룸의 크기가 작은 현장들 같은 경우는 꼭 배기공사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배기공사를 빼놓고 공사를 하는 이제 뭐 간혹 가다가 업체들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각 실에 이런 환기라든지 공기의 질 같은 경우들을 생각을 하셨을 때 배기는 꼭 넣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나중에 운영하시면서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런 이제 방의 환기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배기 공사는 꼭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전기 배관 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은 현재 예전에 사용하던 난연 그 플라스틱 하얀색 주름관을 쓸 수가 없어요. 법규가 바뀌어서 꼭 철제로 되어 있는 플렉시블 배관을 사용을 해서 전기 배관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소방 배관도 똑같이 플렉시블로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기 부분에서 뭐 주의하실 부분들은 각 실은 이제 개별적으로 차단기를 걸으셔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소방 같은 경우는 이제 자탐 기구 설치를 할 때 각 방 안에 그런 기구들의 위치를 명확하게 체크를 하셔서 배관을 포설을 할 때 그 위치에 맞게끔 진행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 방화문 틀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목공사를 진행을 하기 전에 저희 같은 경우는 각 출입구 출입문에 그 방화문 틀을 먼저 시공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틀이 먼저 시공이 되면 그 다음 목공사가 진행이 됐을 때 좀 더 마감이라든지 이런 재료 분리 부분에서 명확하게 공사가 깔끔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문틀 시공을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구 같은 경우는 소방법상 이제 출입구뿐만 아니라 각 실마다 1제곱미터에 대한 유리 개구부가 필요해요. 근데 각 실의 폭이나 공간이 작다 보면 벽면부에는 그 창을 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꼭 방화문에 타공 방화문으로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목공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목공사는 전체적인 이제 인테리어 컨셉에 맞춰서 현장에 맞춰서 목공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목공사 시에 뭐 이렇게 주의하실 점은 각 방 안에 모니터가 걸리는 벽면부나
천정에 스피커가 걸리는 그런 부분들에는 합판 보강을 꼭 해주셔야만 돼요. 그래야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음악이 계속 나오다 보면 이런 각 기기들이 흔들림도 생기기도 해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스피커라든지 모니터 같은 경우가. 그래서 꼭 모니터와 스피커 부분은 보강 공사를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각실의 천정이나 뭐 복도의 천정 부분 같은 경우는 방화석고로 꼭 시공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방화석고 원피로만 작업을 끝내지 않고 차음석고, 방화석고, 아니면 일반석고, 방화석고 이런 식으로 2P로 작업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차음 부분이나 방음 부분에서 좀 더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2P로 작업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사로는 방염 작업인데요. 방염 필름 작업이에요. 전 영상에서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코인노래방 공사 같은 경우에는 방염의 면적을 지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닥과 벽면의 전체 면적의 30% 정도의 면적밖에는 방염 처리를 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을 꼭 명시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염 필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목공이 노출되어 있는 문선이라든지 인방 그리고 붙박이 소파의 하단 부분 이런 부분에 방염 필름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정으로는 도장 공사와 타일 공사. 도장 공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합판이나 다른 목재에 사용이 되어져 있는 부분에는 작업을 하시면 안 되고요. 꼭 석고로만 이루어진 공간에만 도장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타일 공사 같은 경우는 뭐 바닥 부분이나 각 실 내부에 때가 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부분적으로 이제 시공을 해주시면 되고요. 디자인에 맞춰서 타일의 작업은 뭐 자유롭게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공정으로 도배공사. 도배공사는 각 룸 안에 마감 부분을 도배로 시공을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 룸 안에 도배공사를 진행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도배지 같은 경우는 꼭 합지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간혹가다 이제 실크 벽지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소방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꼭 합지로 시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공정으로 금속 문 시공과 벽면부 유리 공사 이런 부분의 마감 부분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공정으로는 냉난방, 배기, 그리고 전기 등 소방 기구 설치 이런 이제 마감 공사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기구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뭐 따로 뭐 등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시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기 등기구나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실 때는 꼭 접지나 이런 부분들을 넣어 주셔야 돼요. 꼭. 그리고 소방 자탐 기구 설치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각 방 안에 위치에 맞게끔 그 시설들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공정으로는 소파 시공이 이루어지는데요. 소파 같은 경우는 이동형이나 붙박이 형식의 소파가 시공이 돼요. 대신 소파는 꼭 방염 처리가 되어 있는 방염 필증을 맡은 소파를 시공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이동형 가구, 이동형 소파 이런 경우에는 방염 재질을 안 써도 됐던 때가 있긴 한데 요즘은 무조건 방염 소파로 진행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소방법에 위배가 되지 않고 나중에 허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순서로는 이제 반죽이 장 시공이 이루어지는데요. 반죽이 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기성의 장을 각 방 안에 시공을 해서 많이들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보여지는 이미지라든지 내구성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붙박이 형식의 하이그로시 재질로 많이들 시공을 하고 있어요. 저희 역시도 붙박이 형식으로 하이그로시 제품으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노래방 기기의 스펙에 맞춰서 그
그 반죽이 장의 형태도 바뀌기 때문에 그 스펙에 맞춰서 시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반죽이 장이 세팅이 됐으면 이제 노래방 기기 시공이 이루어지는데요. 노래방 기기는 이제 스펙에 맞게끔 시설을 하시면 되고, 목공 작업 때 보강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시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공사 순서와 그리고 각 공정별로 주의하실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조금 힘드셨던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차근히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다 보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코인 노래방 인테리어 공사나 코인 노래방 창업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